반갑습니다. 김영랑입니다. 제가 한 2달 정도를 비폭력 대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눔을 했는데, 비폭력 대화에 의하면 지금 리더님 말투는 삐! 왜 삐인지 알겠죠? 그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명제를 이렇게 틀을 딱 줘버리면은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랬는데 갑자기 코끼리만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할 때는 그럼 코끼리 대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지? 레몬? 레몬? 아니면 뭐 원숭이? 그걸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어, 말투는 말투는 표준어인데요. 속에는 경상도 연이 들어 있어요. 제가 고향은 안동이거든요. 제가 의성 김가거든요. 근데 저희 시아버님은 지금도 가끔 우리 며느리 양반댁 자제분인데 막 이러면서 안동 김씨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서울 사람들한테는 의성 김씨 이런 거 없어. 그냥 안동에서 양반이면 김씨면 다 안동 김씨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도 아내는 경상도에 뜨거운 피가 흐르니까 재미있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사업 설명을 할 텐데, 제가 오늘 와서 우리 하수경 리더님이랑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은 정말 지금은 이런 사업 설명이나 우리가 그 시스템 강의들이 딱딱하고 어려울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만 보려고 하면 유튜브 안에 너무 많은 자료가 있잖아요. 그죠?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료를 올려놨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정말 차고 넘치는 게 이런 강의 자료거든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한 지 이제 한 25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사님이 나와가지고 신문 하나만 펄럭거려도요. 그날로 그 신문은 정말 서울 시내에서 동이 날 정도로 책 하나만 펄럭거렸다 그러면 그 책이 정말 출판사에서 다시 찍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정보가 귀했던 시대인데 지금은 넘쳐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오늘은 아메이가 조금 재미있네? 이런 느낌만 받아가셔도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예요? 타로, 그죠? 혹시 타로 보신 분? 응. 부끄러워서 손 안 들고 계시지만 발가락을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제 소비자 중에 타로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거 영랑 씨가 이거 좀 알고 나면 소비자들 만나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기 너무 괜찮을 거야 라고 해서 설명을 쭉 해주던데 제가 이게 타로 0번 카드래요. 타로 제일 앞장에 나와 있는 카드예요. 근데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떤 걸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풀이라 그랬죠. 풀은 뭐예요? 바보. 그죠? 근데 바보라는 말이 그 뒤에 숨어 있는 말은 어떤 걸까요? 순수. 그죠? 인간은 태어날 때 이렇게 여행을 하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여행이라 그러면 나 뭐 어디 갈 거야. 꼭 이것만이 여행이 아니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은 순수 그 자체예요. 태어날 때. 순수 그 자체인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낭떠러지고요. 옆에는 뾰족뾰족한 얼음산도 있고. 근데 표정은 너무 의기양양하죠. 그죠?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희망이 있고. 그리고 뭔가 보따리도 딱 이렇게 맺죠, 그죠? 인간이 태어날 때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얼마나 자기의 인생 루트를 잘 찾아가느냐가 결정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저 바구니에 보따리에 뭘 넣고 가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왜 아메이 사업이 기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저는
제가 처음에 아메이삽을 시작할 때는 35이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돈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60이 되고 보니까 인생은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돈이 있으면요,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풍요로워져요. 근데 나머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요, 돈만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정말 슬픈 인생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바구니에다가 뭘 넣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 네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조금만 더 어렸을 때, 아메이삽을 시작할 무렵에 누군가가 이 바구니에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처음부터 이거를 설정한 거하고 그냥 가다가 보니까 얼떨결에 발에 채워가지고 저기다 넣는 거하고는 너무 틀리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발에 채워가지고 넣으려고 하면은요, 올려지지가 않아요. 건강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건강 회복하는 거 가능해요? 살 이렇게 쪘는데 살 빼는 거 가능해요? 사실 굉장히 불가능하거든요. 정말 재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 재정을 다시 일으키는 게 가능해요? 너무 힘들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요, 너무 불가능해요. 내가 일에 대한 아 힘든 거죠. 불가능하다 그랬죠? 예, 저 국문과 나왔습니다. 네.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라 그러죠. 일을 대하는 태도. 그게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난 일 열심히 해서 정말 나 인정받고 싶어. 본인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요,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 네 가지는 너무너무 우리 인생이라는 바구니에서 정말 따로따로 우리가 취급할 수가 없는 거다. 처음부터 이 설정을 하고 계신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 아메이 사업이 기회일까? 저희 스폰서님 30년 넘게 하셨잖아요. 그죠? 저도 아메이 사업을 25년을 했잖아요.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밖에 외부 사람들이 호시탐탐 저를 넘겨다 받겠습니까? 그죠? 막 돈 된다, 뭐 이것도 해봐라, 뭐 저것도 해봐라, 프랜차이즈 이것도 있잖아, 막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시루에 안 꼬드기고요. 아메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25년을 했으면 10년만 해도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25년을 했으면 정말 알 거 다 아는 그런 연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제가 25년을 해보니까 아메이 말고 이거 넣을 수 있는 게 더 좋은 게 있네? 그럼 아메이 안 하죠. 딴 거 하죠. 근데 25년을 했는데도요, 정말 이거를 다 내 가방에 같이 놓을 수 있는 거는 아메이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만약 다른 거 이거 다 넣을 수 있는 다른 바구니 있다 그러면 저는 지금도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아메이에서 얼마나 훈련이 됐는데요. 그죠? 하죠. 근데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래서 아메이가 너무 대단하다. 35에 어떻게 소발을 쥐잡는 격으로 알아들었을까. 정말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이제 막 아메이삽을 시작해가지고 밖에 나가면 자꾸 찌질한 소리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시간이 더 지나 보면 아실 수도 있고요. 그 시간을 거슬러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같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일, 재정, 관계, 건강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은요, 25년을 해야만 깨닫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정말 6개월, 3개월만 해봐도요, 같이 깨달아요. 근데 이거를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너무너무 대단한 기회가 되는 것 같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전부 많은 사람들이 도구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나 도구 없어도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 없죠, 그죠? 근데 우리는 저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가방에 담아줄 그런 수단이 있나요? 없죠, 그죠? 자, 이게 요즘 시대예요. 여기서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사회가 너무너무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이거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 한 글자 한 글자를 뜯어가지고 그럼 이게 너 인생하고는 어떻게 맥락이 다 있는데 라고 물어보면요. 대답을 못 하세요. 대답을 못 하는 거는 왜일까요? 잘 모른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한 100년에 걸쳐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럼 이거 설명 누가 못 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한 5년, 10년 이내에 어쩌면 우리가 만나는 세상에서 3년, 5년 이내에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글씨를 읽을 수는 있지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건 뭐냐면 이걸 내가 내 걸로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내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아, 정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많이 못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여기 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자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분 이제 우리나라 AI로 가장 강의 많이 하시는 김대식 교수님, 유튜브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어, 강의를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3년 이내에, 3년 동안 정말 벌 수 있는 현금을 다 벌어라, 모아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어디에 베이스를 둔 거냐면요. 레이 카즈웨일이라는 미국의 AI의 그냥 시조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분이 이미 20년도 전에 책에 이런 세상이 온다고 확정을 지어놨어요. 그러면 유발 하라리도 그 얘기 했죠. 잉여인간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로봇세 같은 거 걷어가지고 기부금 주는 걸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를 다 합니다.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이 분기점,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세상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가지고 도대체 보도 듣도 못한 세상을 만나는 그 분기점을 어디로 보고 있냐면요. 35년으로 보고 있어요. 40년, 45년이었는데요. 훅 땡겨져 가지고 35년으로 와 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메이 사업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또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정말 코로나를 기점으로 너무 많은 세상이 바뀌었죠. 그죠?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사람들의 사고가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정말 완벽하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2년, 3년 일에 지금 접어드는데 그때보다 더 많은 가속 페달을 지금 밟고 있거든요. 자, AI, AGI 시대에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AGI가 나한테 어떤 쓸모가 있는 건지 도대체 이 AI는 내가 도대체 어디다 써먹어야 되는 건지도 우리가 잘 맥락을 못 잡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개인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서울에서도 소비자들 만나보면, 아, 겁주지 마.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해요. 아, 겁주지 마. 아우, 머리 아파. 겁주지 마. 아, 뭐, 그렇게까지는, 아예, 그렇게까지는 안 빨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요, 정말 의대 보내려고 목숨을 걸거든요. 의대 보내려고. 앨런 머스크가 의대 보내지 말라라고 전 세계 가장 똑똑하고 가장 부자인 아이가 의대 보내지 말라고 하는데 의대에 목숨을 걸어요. 자, 준비 안 된 기업. 근데 개인은 준비가 안 되는데요. 기업은요, 어마무시하게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어마무시한 돈을 들여서요, 기업은 준비를 해요. 자, 기업들은 모두 마케팅을 합니다. 마케팅의 목적은 소비자들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발견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방법을 마련하여 판매를 필수 불가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마케팅을 딱 정의를 내려놨어요. 기업은요, 사회가 바뀌는 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미리 모든 예산을 때려 박아가지고 기업은 다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은요, 개인은 그 준비를 이해를 못하죠. 자, 조직이나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교환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정의 관리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하는 마케팅을 한번 볼게요. 디지털, 인바운드, 콘텐츠 뭐 쭉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인플루언서도 있고 뭐 제휴 마케팅도 있고 여기까지 있어요. 자, 그럼 아메이는 어디에 속할까요?
아메이는 어디에 속해요? 아메이는 여기에 속해요. 근데 모든 마케팅의 베이스는요, 여기에요. 그리고 진짜 명품 마케팅은요, 다 여기서 있어요. 지금 샤넬 광고 하죠? 그죠? 여기서 나 집에 샤넬 가방 발에 좀 채인다 하시는 분들, 어, 뭐 샤넬 같은 거 없으세요? 한 뭐 600만 원 24개월 할부하고 뭐 이러면 사잖아요? 정말 이제는 샤넬이나 머시기나요? 발에 채이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 에르메스는, 그죠? 지명 광고들 많이 안 했잖아요. 그죠? 자, 모든 명품은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아메이 마케팅의 베이스는요, 여기에요, 여기. 아메이 이상, 왜 너네끼리 막 얘기해? 가게 안 차리고? 아직까지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우린 여기 있으니까. 원래 명품 마케팅은요,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케팅들 많죠, 그죠? 없어진 것도 있고, 지금도 활개치고 있는 것도, 모든 회사는 살아남기 위해서 툴을 이용해서요, 어마어마한 마케팅을 합니다.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서요, 마케팅이라는 걸 해요. 그럼 아메이 ABO는 뭐냐? 아메이 마케터예요. 우리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메이는 입소문 마케팅. 그걸 조금 고급스럽게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바이럴 마케팅의 베이스예요. 지금 아메이처럼 해. 우리 회사도 뭐 거기도 아메이처럼 한데 아메이처럼이 뭐예요? 이거요, 이거 기준점. 기준점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챗GPT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메이는 직접 판매 업계에서 기준이 되는 회사. 그래서 저는 소비자를 만나면 챗GPT를 켜라 그래가지고 너가 묻고 싶은 거를 챗GPT한테 한번 물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엄청 똑똑하게요. 얘한테 눈높이에 맞춰서 딱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설명하면 기분 나쁠라 그러거든요. 근데 챗GPT가 설명하면 금방 꼬랑지를 내려요. 그래서 챗GPT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공 여부는 회사가 아니라 사업자에게 달려있다 그래요.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메이 사업이 성공할 건가? 내 아메이 사업이 성공할 건가 말 건가는 누굴 보면 돼요? 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뒤늦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 비즈니스에 너무 유효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9월 달에 책이 출간되면 잠깐 읽고요. 그냥 나 읽었어 하고 끝내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여기에 나오는 트렌드는 앞으로 5년, 10년을 그냥 베이스로 쭉 끌고 갈 애들이거든요. 특히 25년도에 나온 이 책은 2026은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유효한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제가 두 가지는 빼고 8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 아메이하고 연결이 돼요. 제로 클릭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검색하는 인간과 제안하는 A.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요. 플랫폼에 데이터가 없으면은요.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 기업은 어떻게 평가받아요? 데이터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평가받죠.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기업이 평가받죠. 그죠? 똑같아요. 개인도. 우리는 마케터잖아요. 그죠? 내가 기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내 개인이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질 높은 데이터를 내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부족한 이용자는 소외당한대요. 그래서 일본 마케터가 쓴 책에 보면은요, 당신이 속한 커뮤니티가 당신의 그레이드를 결정하는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언제쯤? 2030년에서 35년 사이에는 반드시 당신의 커뮤니티에 의해서 당신의 그레이드가 신뢰도가 평가받는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금 삼성페이나 이런 것들 쓰죠, 그죠? 그게 다 데이터예요, 개인 데이터. 자, 그래서 플랫폼은 기회 서비스 접근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플랫폼에 데이터를 쌓는 걸로 나한테 기회가 돼요? 아무것도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아요.
에어비앤비 나 여행 많이 다녀서 데이터 많이 쌓았어? 그게 나한테 기회가 돼요? 쿠팡 데이터 많이 쌓았어. 기회가 돼요? 기회 안 돼요. 데이터는 분명히 내 주도권이고 내 돈이 되지만 다른 데이터들은 개인을 소외시키거든요. 자, 두 번째 보면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AI 이용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미국보다. 지금 우리가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다 까발겨 보니까 와, 어마무시하네, 이 아메리카가. 진짜 곤드레 밥이네,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죠? 정말 한국 너무 대단하죠?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정말 기술로 커버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내 개인이 아니면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기술로 커버가 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자, AI는 기업에게 신세계인데 개인을 대체한다 그랬잖아. 우리 사실은 리더님들 다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그죠? AI나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AI 핸드폰 들고 있다 그래서 내가 돈 버나요? 똑같이 핸드폰 요금 6만 원 내고 10만 원 내는데 누군가는 그걸로 연봉을 6천만 원, 1억, 2억, 10억을 버는데 난 맨날 이용료 많이 내죠. 쿠팡으로 주문하고 다 돈 쓰는 거잖아요. 그죠? 돈 쓰느라고 내 핸드폰은 내 AI는 소모가 되는데 누군가는 그 AI를 가지고 기회를 만드는 거죠. 자, 내가 소비자라면 한번 생각 한번 해보라는 거죠. 자, 레디코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왜요? 너무 불안한 시대니까 아무것도 우리에게 기회가 되지 않고요. 내 데이터를 계속해서 누군가 뺏어가려고만 해요. 제가 그 제가 이제 바깥에 부모님 모임이 있어요.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프레온 가스 같은 것들 막 소비자가 운동 벌려가지고 기업들이 못 쓰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쓰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용료를 지금 우리는 기업들이 다 받아가죠. 소비자들이 그 데이터 비용을 돌려받아야 되는 항의를 해야 된다. 시민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너무 공감이 됐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 핸드폰 쇼츠로 인해서 뇌 구조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읽지 못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은 읽어낼 수 없는 아이들로 뇌가 바뀌어 있거든요. 읽어내지 못한다라는 거는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집중하지 못하는 인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는 인간으로 바뀌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인내하지 못하는 인간으로 바뀌거든요.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문명이나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가지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걸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누가 대신하냐? 이거 이제 AI가 대신하겠다라는 이야기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생존 방식이 개인의 생존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생 로드맵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내가 로드맵 짜지 않아도요. 기업들이 내 로드맵을 대신 메꿔줬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100살까지 살 건데 기업은 나를 45세, 50세 실제로 정년 나이가 49세보다 앞당겨져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내 인생 로드맵 누가 짜줄 거냐라는 거죠. 자, 프레이스 디코딩. 저는 이 이야기 진짜 소비자들하고 많이 하는데요. 똑똑한 소비자들은요, 나한테 합리적인 소비를 하거든요. 나한테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지 않아요. 이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쇼츠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푼 돈을 너무 많이 쓰거든요. 제가 바깥에서 하는 북모임 모임에 웅진 이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자기 직원들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을 먹고 커피숍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눈대요. 웅진 구독하잖아요. 뭐 정수기 뭐 이런 거 침대 막. 그래서 둘이 부부인데 뭐 한 300만 원 정도씩 연봉이 돼서 그럼 너네는 한 600만 원 버니까 한 200만 원은 저금하냐 그랬더니 이사님 무슨 소리를 하시냐고 저금 하나도 못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저금을 못해 그랬더니 자기네 각자 차 있고 월세 내야 되고 서울은 또 집값이 너무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월세 내야 되고 그리고 다
가전을 구독을 한 거예요. 하다못해 커피 머신까지 전부 구독을 하다 보니까 그 다 나가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진짜 내가 쓰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쓰는 걸 어떻게 막아요? 우리 아이들 핸드폰 못 쓰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정신분열증 일으키죠?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전화요금이 평균 한 2만 원 나왔거든요. 근데 10,000원 정도 더 나오면요. 엄마가 난리를 쳤어요. 누가 시외 전화했냐고. 근데 지금은 한 명이 6만 원, 5만 원, 10만 원을 내는 시대잖아요. 그죠? 이제는 내가 소비를 줄이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내가 소비를 어떻게 하면 내 걸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주권 시대인 거죠. 이걸 이해 못하면 나는 매달 버는데 다 남한테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열심히 신세계 다니거든요. 서울 엄마들. 무슨 신세계가 자기 신분 레벨을 결정해 주는 줄 알아요. 신세계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혹시 정명진 얼굴을 봤냐? 아니, 어, 정용진이죠. 정용진 얼굴을 봤냐? 이명희 회장한테 그렇게 부조를 해주고 싶냐? 이명희 회장은 너를 관심도 없는데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자, 내 주권을 찾아오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이게 정말 내 머니가 털릴 가능성이요. 너무 높아요.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요.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까만 궁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은 커뮤니티에 접속해가지고요. 내 주머니를 덜 털리는 방법을요.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커뮤니티 바깥에 있잖아요. 절대로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전부 커뮤니티 위주로만 움직이는 세상이 되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고양시에서 3일 연속 BTS 공연을 했어요. 혹시 BTS 팬 계세요? 이것도 또 부끄러우니까 발가락만. 전 BTS 팬이거든요. 난리가. 물론 거기에 제가 가서 앉아 있지는 않죠. 근데 그 길로 지나가잖아요. 횡단보도가 차를 건너는데요. 10분 정도가 걸려요. 근데 정말 3분의 2가 외국 애들이에요. 엄청나죠, 그죠? 자, 내 주머니가 계속 털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돈을 쓰는 소비자인가? 우리가 생산자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럼 나는 쓰는 소비자인가? 아니면 나는 생산을 하는 소비자인가? 하는 관점을 보셔야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왜 아메이냐? 사람들은 결국 돌고 돌아 가지고요. 진짜 이 회사가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 주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소비자들은 우리가 저기 방글라데시 지금 사는 거 아니죠? 그죠? 우리가 저기 스리랑카 사는 거 아니잖아요. 방글라데시에 살면은요, 뭘 만들어내든요, 다 팔려요. 근데 선진국 시장은요, 진짜 잘 만든 좋은 제품 아니면요, 안 팔려요. 그럼 정말 좋은 제품이어야 되죠. 두 번째로는요, 좋은 제품인데요, 선진국 시장에서는 널렸어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인데, 나한테 뭐 해줄 건데라고 소비자들이 똑똑하니까 묻거든요. 근데 나한테 뭐 해줄 거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제품 진짜 좋아하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제품을 쓰는 너희한테 뭐 해줄 건데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벌 수 있는 기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남편은 100살까지는 무조건 일할 수 있다. 없죠? 그래서 우리가 벌 수 있는 소득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내 소비를 컨트롤해서 내가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소비자들은 굉장히 넘쳐나는 정보를 만나죠, 그죠? 어, 이제 AI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제 트렌드 코리아를 넣고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할 때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응대를 하면 좋을까? 이게 질문이 좀 고급져야 AI도 답을 잘해요. 제가 처음에 AI를 이렇게 몇 번 쓸 때는 저는 사실 AI를 쓴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처음에 이렇게 쓸 때는 이제 제 이름을 아니까 뭐 영랑 씨 어쩌고 그러다가 한 2주가 지나니까요. 제가 막 책들을 막 놓고 뽑았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께. 바뀌더라고요, 호칭이. AI도 인식한다라는 거죠. 자, 쭉 물어보면은요, 궁극적으로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소비자분 중에 한 분이요, 만성 통증이요. 만성 통증은 정확하게는 어디가 문제다? 호르몬. 호르몬이 문제여서 뇌가 계속해서 우울하니까 어딘가 아플 곳을 찾아내는 거예요. 너 살아야 되니까 아픈 걸 얘기해가지고는요, 어떻게든 살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신호거든요. 자,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병원을 한 2년 동안 쫓아다니신 거예요. 막 동탄도 좋다 그러면 가고, 뭐 분당도 가고, 뭐 서울대 병원도 가고. 근데 한 두세 번 다니잖아요. 그럼 의사하고 항상 싸워요. 왜냐면 이게 정신이 불안하니까 너무 의심이 많은 거야. 그리고 의사 얘기를 내가 못 믿어. 왜냐면 의사마다 말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또 엄청 또 유튜브에서 찾죠. 그러니까 자기는 만물 박사야. 근데 갔는데 의사가 자기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제 병원 그만 다니시고 정신과 치료를 좀 받으시라고. 근데 이분이 그 의사 때문에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날 집에 와서 AI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AI하고 4시간을 이야기를 했대요. 4시간을 이야기하고 숙면을 했대요. 왜요?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AI가 기가 막히게 나한테 맞게 컨설팅을 해주거든요. 내가 고급진 답을 요구하도록 질문을 넣으면 고급진 이야기를 해주고 내 감정을 위로받고 싶으면 교묘하게 내 감정을 위로해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가끔 직박을 날려버려요. 속이 시원하죠. 속이 시원하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AI하고 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게 하고 내가 우울 못 오고 내가 무섭잖아요. 그럼 사람들은요, 소비자들은 나한테 제품을 안 사요. 여기한테 다 물어봐.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을 만나면 아메이 사업의 철학이나 가치에 대한 얘기를 엄청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철학이나 가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그 다음에야. 첫 번째는 재미야. 재미로 포장해서 철학과 가치를 넣어줘야만 되는 시대더라고요. 참 어렵죠. 이 철학도 힘든데 재미까지 넣어줘야 되니. 근데 재미는요, 사실 조금 간단해요. 내가 어깨에 힘만 좀 덜면은요, 재미는 있어지더라고요. 우리 김창훈 리더님 엄청 재미있으시잖아. 그죠? 자, 그래서 기분을 만들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왜 아메이가 될 수밖에 없냐? 이거예요. 100살까지 사니까요. 건강하고 예뻐지지 않으면 안 돼요. 저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좀, 그죠? 마이. 근데 제가요, 먹는 건 예전보다 2배가 더 많아요. 팁 알려드릴까요? 살 빼고 요요 없고 싶으시죠? 자, 살 빼고 요요 없으려면요, 좋은 지방을 가장 먼저 드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좋은 지방, 저녁에도 식사하기 전에 좋은 지방, 그리고 반드시 식사는 적어도 7시 이전에는 끝내라. 그래서 하루에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하루에 12시간 정도는 공복을 가져라. 그리고 짧게
짧게라도 존투 운동을 해라. 존투 운동은요, 내가 약간 조금 뒤에 큰 개가 쫓아온다 싶을 정도로만 뛰시면 돼요. 저 달리기 엄청 못하거든요. 저 100m 달리기 23초에서 컨디션 좋으면 23초. 오늘 조금 꾸리꾸리한데 그럼 25초. 그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대학 시험 볼 때 건강 이게 있었어요. 이거 뭐 체력장 있죠. 선생님들이 저를 패스시켰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되잖아. 근데 나는 두 명이 들어올 때도 내가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빼고 그냥 나는 20초 이렇게 적어줄 정도였는데 그 달리기 엄청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뒤에 조금 개가 쫓아온다라는 느낌으로 딱 20분만 뛰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20분 하냐면 컨디션 좋은 날은요. 아, 조금 더 뛸까 이러거든요. 근데 조금 더 뛰면요. 뇌가 내일은 뛰기 싫다. 힘들다. 그래서 뇌를 속이고 훈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꺼번에 많이 하고 나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꾸준히 조금씩 하던 루틴을 계속 갖고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지방 꼭 드셔야 돼요. 우리 단백질 많이 먹죠? 단백질이 우리 몸에 제대로 쓰려면요. 지방으로 포장되지 않으면 쓰이질 않아요. 좋은 지방 뭐가 있을까요? 오메가3도 있죠. 근데 오메가3는 일단은 첫 번째는 염증이고요. 내 배를 부풀려주는, 뭔가가 덜 먹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거는 버터하고 올리브유예요. 많이 드셔야 됩니다. 정말 건강해져요. 예. 그리고 특히 성질이 좀, 난 자주 난다. 화딱지가 자주 난다. 그럼 지방 많이 드셔야 돼요. 소비자들은 재미없는 사람 싫다 그랬잖아요. 그죠? 많이 드세요. 안 죽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헬스 안티에이징은요, 영원히 사업 아이템이에요. 자, 결국은 우리는 내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본주의 끝판왕에 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미국식 자본주의예요. 끝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익부 분입빈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전부 자본 게임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내 거 없다라는 거는 내가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내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 이게 내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작아도 꾸준한 소득. 저는 이 사회적 한상 가치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 소비자 중에 한 분이 뭐 자기 말로는 뭐 100억대래요. 근데 뭐 100억대인 그인 것 같아요. 남편 사업을 본인이 한 30년 동안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최고로 올려놓으신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사업 설명을 알아듣는 거예요. 왜 알아들었을까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 쫙 말아먹었을 때요. 부업을 해서 한 달에 20만 원을 번 시기가 2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부업으로 정말 20만 원을 벌었던 적이 있는데요. 사업 설명을 해보니까 브론즈 파운데이션만 만들어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이 된다고 이해를 하니까 이거 은행에 1억 넣는 것보다 이게 낫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비자한테 은행 1억 이자 받는 것보다 이게 나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죠? 왜요? 1억을 넣어놓은 적이 없거든. 1억 이자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더 낫다라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어차피 내가 쓰는 거 서너 명하고 같이 쓰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진짜 이 사회적인 한상가치. 내가 만약에 내가 브론즈 빌더여서 매달 100만 원이 따박따박 들어온다. 그럼 내가 이 생에서 은행에 얼마 넣어놓은 거예요? 이 가치를 환산할 수 있어야 아메이 비즈니스가 되는 것 같아요. 아메이 비즈니스는 여전히요, 이 등락이 있어요. 다 세상 모든 일이 다 등락이 있죠, 그죠? 주식도 다 등락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도, 전 세계 경제도 다 등락이 있어요. 워렌 버핏이 전 세계 주식의 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요, 투자 대비 수익률이요, 23%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 내려갔다라는 거죠. 다 이 등락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환상 가치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환상 가치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저는 35에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저는 환경이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아이들 논술 가르치느라고 강남의 부잣집들을 가보니까 너무 젊은 여자가 정말 폭탄머리하고 잠옷바람으로 나를 문을 열어주는데 그 집이 70평이고 정말 2학년짜리 진짜 꼬맹이가 저한테 선생님 이 집 얼마게요? 하고 물어보는데 도대체 그 집을 나오면서 도대체 이 집을 살려면 도대체 이 집은 화장실 한 칸이 몇 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와, 이 생에서는 진짜 우리가 보는 걸로는 답이 안 나오겠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언제까지 내가 몸뚱이로 움직여서 돈을 버는 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 사회가 한상 가치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이 무조건 심플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업은 소수만 가능한 것을 다수가 가능하도록 만든 거래요. 그래서 복잡한 무언가, 지금까지 없었던 무언가를 단순화시키니까 사람들이 다 쓴 거예요. 애플은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컴퓨터를 PC로 다 만든 거예요. 손 안에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단순화 시켜가지고 단순화하니까 누구라도 다 쓸 수 있죠. 그죠? 포드 자동차는 자동차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었는데 그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비용을 단순화를 시켰더니 다 쓰게 된 거죠. 세종대왕은 복잡한 한문을요. 한글로 딱 단순화를 시켜버리니까 지금 문맹률이 99%, 우리는 99%가 글을 읽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죠? 자, 그럼 아메이 마케팅은 뭐냐? 유통을 단순화시킨 거예요. 유통을 단순화시켜 놓으니까 어때요? 누구라도 대중화하기가 너무 쉬웠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나 사고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어때요? 계속해서 아메이는 왜? 너네는 왜 점포를 안 열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사업을 보는 눈은요. 여러분들 사업자를 훈련하고 싶잖아요. 사업자 찾고 싶으시죠? 그죠? 근데 사업자는 우리가 훈련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자기 커리어 안에서 뭔가 때문에요. 뭔가 계기 때문에 준비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시면은 보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신경 쓰냐면 저거 두 개를 신경을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감각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능의 문제는 아니고요. 학습에 대한 대가인 것 같아요. 학습에 대한 대가. 그리고 본능이죠. 동기가 있어야 돼요. 머리가 똑똑하다 그래서 공부 잘했다고 그래서 아메이사 알아듣는 거 아니거든요. 학습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 안에 학습을 이끌어낼 만한 동기가 있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셔도 돼요. 그러면 리더님들 내 소비자 놓고 학습에 대한 동기가 있냐? 아니면 학습을 할 만큼 학습에 대한 인내력이 있나? 이것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질문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잘 산다라는 게 뭐냐면 20세기에는요. 저거 안에 있으면 잘 살았어요. 그래도 뭐 우리 아버지가 양말 공장을 하는데 잘 살았죠. 그래도 뭐 하여튼 뭘 만들면 잘 살았어요. 그걸 만드는 걸 광고해도 잘 살았고요. 팔아먹어도 잘 살았어요. 근데 21세기에 오니까 이게 있는 거죠. 여전히 이쪽은요. 자본의 끝판이기 때문에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아예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아메이 ABO는 우리는 모든 소득을요, 소비를 해요. 근데 이 소비를 다시 소득으로 만드는 게임이에요. 건강한데요, 다 질병에 걸려요. 그럼 질병 걸리는 거를 우리가 건강하게 돌리는 거, 젊은데요, 다 노화되죠. 그죠? 노화가는 거를 우리는 다시 역으로 돌리는 거고. 이게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만들어 놓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쓰는 역할이에요. 만드는 사람들을 생산자라고 하고요. 생산해야만 돈이 돼요. 아메이는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장을 다니면서 제조 공장을 만들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요. 네트워크를 짜는 거예요. 네트워크는 뭐라고요? 입만 놀리면 돼요. 나는 돈이 너무 없어. 돈은 없는데 입은 있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돈이 없으면요, 입도 다물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입이 열리게 의지적으로 애를 써야 되죠. 돈도 많고 입도 되는 사람보다 조금 더 노력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년에서 5년이든 5년에서 10년이든 내가 정하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한 번도 내 기준으로 뭔가 정해본 적이 없어. 우리가 교육받는 동안 너가 선택해야 하는 게 없잖아요. 학교도 내가 선택한 거 아니죠. 어쩌다 보니까 점수 나오니까 선생님한테 불려가가지고 야, 넌 이 점수니까 여기 대학이야.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죠? 한 번도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책임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암의 안에 들어와 있지만 나는 5년 동안 이렇게 될 거야. 나 10년에서 이렇게 될 거야. 아무도 뭐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엄청 많이 가는 것들이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불러보세요. 안 될 것 같아서. 아니, 안 될지 될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세게 박아놓고요. 만들어 가는 쪽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는 비전이 있나? 오래 할 수 있나?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90살까지 아메이 사업을 현역에서 하고 싶은 게 꿈이거든요. 근데 5년 정도만 빡세게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시간이 가는 거예요. 요양병원 누워서도 옆에 할머니한테 조인트 가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비타민 C 먹으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100살까지 하는 거죠. 정말 오래 할 수 있는 일. 오래 할 수 있는 내 거여야지만 이게 비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저는 리더님들이 오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메이 사용 설명서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리더님들 자신이 내 인생 사용 설명서를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 사용 설명서, 그리고 나 사용 설명서, 제가 요즘 최진석 교수가 쓴 도덕경 책을 읽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가면은 자기 사주팔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겨요. 근데 왜 그게 관심이 생기냐면 인간은 완벽한 걸 갖고 태어나지 않아요. 음양 오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오행이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부족한 거는 너가 취합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두고 땅을 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알아야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뭘 땡겨 써야 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약간 뿔뚝 성질이 있지? 그럼 뿔뚝 성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왜 이렇게 고집이 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냥 고집 센 나를 죽일라 그러잖아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근데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라 내가 왜 이렇게 이상한 고집이 세지? 라는 거를 명리학적으로 딱 풀어서 알잖아요. 그러면요, 보충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 몸에 어떤 영양소가 필요해? 라는 걸 알면 먹게 되죠. 그죠? 그 전까지는요, 내가 먹었던 것만 먹으려 그러죠. 근데 우리가 많이 아프면 어때요? 내 몸에서 필요한 것들이 저절로 당기죠. 알면 우리는 당겨다 쓸 수 있거든요. 자, 내 인생 사용 설명서, 나라는 사람 설명서. 저는 가끔 제가 소비자들 만나보면 MBTI를 물어보거든요. 어, 뭐 리더님은 MBTI가 뭐예요? 이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계세요. 난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이러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너는 너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요, 타인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아메이는 뭐예요?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근데 어떤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너나 나나? 약간은 미흡한 인간이다? 약간은 불쌍한 인간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 떨어졌을 때 아까 그 타로 1번 바보 순수 카드처럼
낭떠러지도 있고 절벽도 있고 흰 산을 올라가야 되고 이러는데 막 태양을 보면서 보따리에 뭔가를 넣어가지고 막 의기양양하게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면은요, 약간 연민이 생겨요. 우리 리치 회장님이 얘기한 컴패션. 이게 아니고 아이고 너나 나나 좀 잘해보자 이런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그 마음이 저는 아메이 사용 설명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하나 리더님들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메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요. 결국은 안정적인 자산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안정적인 자산은요. 선 노력 후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선 노력하지 않고 후 자산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이죠. 1차, 2차, 3차 보너스로 나눠져 있는데 1차가 노력 보너스예요. 사람들 그냥 하다가 다 그만두더라. 뭐예요? 노력하다가 다 그만두는 거죠. 서울대 가려고 한 사람이 가는 게 많아요? 안 간 사람이 많아요? 아이돌 되려고 했던 애들보다 아이돌 안 된 애들이 훨씬 많죠. 그죠? 왜 그래요? 인간은요, 노력하다가 안 하는 게 훨씬 많거든요. 원래 17대 1로 부정적이래잖아요. 그죠? 근데 노력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나는 노력할 자세가 되어 있나를 먼저 보는 게 훨씬 더 필요하겠죠. 자, 자본주의 경제 원리. 누군가의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이 된다. 뭐,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브론즈 빌더를 만드는 거. 가장 안정적인 숫자예요. 세레그.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파운드스 PT가 되고, 평생 여행을 갈 수 있고,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제가 처음에 아메이삽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의 파운드스 PT 정도가 되면 한국 다이아몬드 소득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 대비 이렇게 했을 때 그 정도 소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리더님들한테 감히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한국 파운드스 PT들은요, 20년, 30년 전에 다이아몬드 정도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게 한국 파운드스 PT 정도의 소득이에요. 너무너무 대단한 소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회적인 한상 가치로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요, 나 100만 원 벌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아메이는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혼자 성공하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서 멋있는 거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자, 아메이 비즈니스의 비전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나은 제품을 쓰고 유익한 이득을 보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소비자가 내 제품을 잘 안 쓴다? 후원이 잘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유익하다라는 거를 내가 알려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사업자 입장에서는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리스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부자들의 놀이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본사가 조사한 결과예요. 아메이에 대한 소비자 오해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다단계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단계더라라는 거는 어떻게 풀어드릴 수 있어요? 다단계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소비자가 약간 다단계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이랬더니 바로 있죠. 다단계가 뭔데 이러더. 그건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우리가 소비자 만났을 때는 그게 안 되니까 제일 앞에 차트에 가면 마케팅의 종류들이 있죠. 그죠? 그걸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챗 GPT한테 너가 한번 물어봐. 아메이는 어떤 마케팅인지 너가 한번 물어봐.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질문이 좋아야 돼요. 아메이가 다단계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얘는 다단계에 기반해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아메이 마케팅은 소비자들에게 어떤 이득을 주나요? 라고 물으면요. 그 이득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들을 해주거든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나와요. 이 10가지요. 이거는 제가 아메이 시작하고 20년도 지나서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1번만 풀어주면 나머지는 그냥 굴비 엮듯이 다 엮어갈 수 있다. 왜 아메이 사업은 기회인가? 이 4가지, 우리 평생에 필요한 이 4가지를 정말 같이 넣어갈 수 있는 바구니는
아메이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님도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